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이번 주에 대장동 비리, 성남FC 비리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찰이 모두 준비가 됐고 이제 이번에 기소를 할 부분과 앞으로 수사를 더 해야 될 부분, 이걸 나누는 작업이 좀 복잡하다는 건데, 일단 대장동과 성남FC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고 지금 남아있는 소위 김만배의 428억 원이 이재명 것으로 할당된 것이냐, 이건 뇌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수사가 필요하고, 또 쌍방울의 대북 송금, 백현동, 정자동,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을 추가 소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시 영장, 구속영장을 치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앞으로 3, 4개월을 앞둔 검찰 수사의 일정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두고 민주당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가짜뉴스, 태극기를 일장기로 바꾸는 이런 왜곡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재명이 낼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이 낼 수 있는 카드는 뭐냐? 인적 쇄신 이야기합니다. 당직 개편. 이 이재명이 당직 개편의 폭, 시기 어디까지 할 거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또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던 박지원의 얘기가 다르고 박용진의 얘기가 다르다. 이게 왜 이러느냐, 문재인의 생각은 뭐냐,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에 이렇게 매달리는 건 또 뭐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검찰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느냐가 가장 두렵습니다. 검찰의 수사, 변호사들을 통해서 모두 체크하고 있지만 검찰이 도대체 어디까지 진술, 증거를 확보했느냐, 검찰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느냐. 이번 주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성남FC, 그 다음 대장동, 제3자 뇌물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를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당장 이재명은 이제 이 기소가 되면 당헌 80조입니다. 당헌 80조를 바꾸자라고 해서 지난해 바꿨습니다. 단서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당헌 80조가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면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건데, 3항을 만들었습니다. 당무위원회에서 이게 정치 탄압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놓았는데, 최근 들어서 아예 이걸 없애버리자, 친명 쪽에서, 이재명 쪽에서 이 당헌 80조 논란 자체도 되지 않게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추진을 하다가 여론의 반명계의 반대에 부딪혀서 없애지는 않겠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당장 논란이 될 겁니다. 기소가 되면 이재명 당대표직에서 내려와라 라고 하는 또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명 반명도 별 힘이 없습니다. 이상민을 비롯해서 한두 명 나와서 방송에서 떠드는 것 이외에는 조직적인 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전략은 불구속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쌍방울, 백현동, 정자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수사를 해서 시간을 갖고 또 구속영장을 친다, 체포동의안을 또 국회에 보낸다, 이런 전략으로 읽힙니다. 지금 민주당의 의원단체 대부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인적 쇄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근으로 모두 장악이 되어 있는 이 당직을 좀 개편을 해라, 당평 인사를 좀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이 지금 당장 낼 수 있는 카드는 이 인적 쇄신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 카드를 언제 쓰느냐, 이재명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잔꾀에 잔꾀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재명으로서는 이 폭을 어디까지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사무총장입니다. 이 공천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을 지금 조정식이가 맡고 있는데, 사무총장까지를 포함하느냐, 또 어느 시기에 인적 쇄신을 하느냐,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아마 지금 잔꾀를 부리고 있는 이재명으로서는 고민일 겁니다. 사무총장이나 전략기획실 모두 자신의 측근들로 다 앉혀놓았는데, 이게 하나 손대기 시작하면 반명 비명계의 요구는 더 커질 것이다. 인적 쇄신에 이어서 이제는 공천권 이야기, 결국은 당대표직을 내려놔라 라는 걸로 계속 더 거세질 것이다. 이재명이 여기에서 물러서는 모습, 인적 쇄신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느 시기에 보여줘야 하느냐, 이 폭을 어디까지 하느냐. 결국은
이게 공천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번 주에 기소를 하면 당장 또 당대표직을 내려놔라 라고 일부에서 주장을 할 텐데, 여기에서 당직 개편을 하느냐, 아니면 한 달, 두 달 뒤에 다가올 제2의 체포동의안, 이걸 앞두고 인적 쇄신을 하느냐. 인적 쇄신을 한다면 사무총장까지를 다 바꿀 수 있느냐. 그래도 자신의 측근이 아닌 좀 이렇게 탕평 인사는 하는 모양을 갖춰야 하는데, 이게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고민일 거고, 이런 와중에 문재인의 말, 문재인과 만나서 뭐 문재인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정반대의 말들이 나와서 또 민주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문재인을 만났는데 문재인이 이재명 이외에는 대안이 있느냐, 이재명으로 뭐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박지원이, 전원이죠, 말을 옮겨서 논란이 되더니, 박용진이 또 문재인을 만나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문재인은 당의 변화, 화합을 이야기했다. 변화가 우선이다.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이재명의 결단 쪽에 무게를 싣는, 그래서 정말 뭐 문재인의 의도는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재인의 말을 박지원이 인용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말을 옮기는 사람 생각 다르고 또 문재인 생각 다를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같은 겁니다. 문재인의 생각은 뭐냐? 문재인의 생각은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비명 반명이든 뭐 비실비실합니다. 비명 반명도. 이 친명이든 생각은 다 지금 비슷한 겁니다. 당을 쪼갤 수는 없다. 돈도 걸려 있고 당 쪽에서 성공한 경우도 없고 당을 쪼갤 수는 없는데, 지금 이재명 보고 이재명에게 공천권을 다 내려놓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이재명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건 당 쪼개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가을쯤에 공천 작업이 윤곽이 좀 드러나면 이재명을 그대로 내년 총선으로 이재명 이름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얼굴 마담을 내세우고 이재명을 이선으로 물리느냐, 어떤 형태로든 당을 쪼개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지금 내년 총선 공천을 두고 이 공천권을 나눠야 한다. 야합이죠. 이재명, 문재인, 뭐 이해찬 모두 이제 민주당의 계파들, 이낙연, 공천권을 모두 나눠서 행사를 하자. 그래서 당의 분당만은 막자. 이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 사람 오면 이 말하고 저 사람 오면 저 말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문재인의 생각도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공천권을 놓고 야합을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도 거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재명이 인적 쇄신을 얼마만한 폭으로 어느 시기에 하느냐, 이게 참 고민인 것이, 인적 쇄신을 한답시고 시작을 해놓으면 반명 비명의 이제 쇄신 요구는 더 커질 겁니다. 밀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재명이. 그래서 이재명은 당직 개편을 가급적이면 늦춰야 한다. 제2의 체포동의안이 올 때까지 늦출 수 있으면 이재명으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다. 지금 찔끔하고 또 찔끔하고 이래서는 효과가 없으니까.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서 주요 요직을 다 바꾸는 것, 이건 지금 공천권과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권에 대해서 이재명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놓아라. 지금 문재인과 이낙연, 뭐 많은 다른 계파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 시점에서 공천권에 대한 야합, 이걸 서두를 이유는 없다. 이것도 미룰 수 있으면 가능하면 최대한 여름, 가을로 미뤄야 한다. 이재명이 낼 수 있는 카드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직 개편, 하나는 공천권 나누기입니다. 야합이죠. 이 두 가지 카드를 가능하면 늦게 써야 한다. 이재명으로서는. 또 폭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리고 공천에서 야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은 자신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고 싶을 테고, 그때 지지율을 봐서 이재명을 이선으로 물리든 이 얼굴 마담을 내세우든 뭐 그런 식의 또 논란이 이런 그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친명도 그렇고 지금 반명도 그렇고. 그래서 뭐 반명 쪽에서 당장 이재명을 물러나라라고 하는데 힘을 받지를 못합니다. 집단 행동으로 가야 하는데, 최소한 연판장이라도 돌려야 하는데 그런 수준까지는 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번 주에 당장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 이재명이 이제 당직 개편 카드를 쓸지 또 아니면 또 미룰지,
2차 체포 동의안을 겨냥을 해서 미루어 놓을지 그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 이재명은 가급적 미루려고 할 것이고, 정 안 되면 일부 당직 개편 이렇게 땜빵식으로 넘어가려고 할 거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미 모든 전략적 준비가 다 끝나 있다. 지금 이화영, 김만배, 정진상, 김용 이 4명이 입을 열지를 않으면서 검찰 수사가,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문제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이외에 다른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고 증거들이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계속해서 이재명은 이제 후퇴를 하면서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한 잔꾀를 부리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위기에 몰린 이재명이 발부둥을 치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무차별 공격입니다. 가짜뉴스, 지금 집회에서 우리나라 국기를 일장기로 바꾸는, 이렇게 사진을 조작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 그래서 개딸들 민주당의 이 지지율을 유지시켜야 한다. 민주당의 지지율을 유지시키지 못하면 민주당은 뒤집어진다. 분당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당 내에서, 내부에서 당이 2개로 쪼개지는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민주당 이재명 이게 유지가 되면서 완전히 실질적으로 분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당 껍데기만 유지가 된 채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분당이 되는 이런 상황이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인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야합을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모두 생각한 게 지금 문재인의 말들입니다. 박지원, 박용진이 인용을 하는, 또 이해찬이 몸이 굉장히 아픈데도 이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까지 나와서 거들고, 이낙연 모두 지금 거론이 되고 움직이고 있는 게 이 공천권을 두고 야합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이 완전히 분당이 된다. 이재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가 있을 것이다. 이 검찰의 대장동 성남FC 기소에 맞서서 이재명이 소위 당직 개편을 한다면 어느 폭으로 하느냐. 이재명은 가급적이면 자신이 낼 수 있는 이 카드, 당직 개편, 가급적이면 미루려고 할 것이고 소폭으로 하려고 할 것이다. 이재명의 몸부림이 이번 주에도 계속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